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에서 이번에 미구아라 마스크팩이 재입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구아라 마스크팩은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써보고 만족 안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이 최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찌됐든 히사모 팀장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미구아라 마스크팩 효과 확실하고요. 양 크고요.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가을 골프하시는 분들 필수입니다. 이제 나흘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자고 나면 지지율이 바뀌는 플로리다에서 맞붙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유세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표심 잡기에 나섰는지 먼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중심 도시 템파에 먼저 나타난 건 트럼프 대통령 부부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 멜라니아 여사가 한 차례 유세를 한 적은 있지만 부부가 동반 유세를 한 건 처음입니다.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and that's what it is. 바이든 후보는 그보다 아래 해안과 가까운 코코넛 크릭에서 자동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비 오는 템파에 도착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Donald Trump just had a super spreader event here again. They're spending more than just coronavirus. He's spreading division and discord. 말은 셌지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낮 유세보다는 확실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두 후보가 같은 날 같은 곳을 찾은 것도 처음입니다. 플로리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매일 1위가 바뀔 정도로 두 후보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3%포인트 앞섰습니다. 플로리다는 중남미와 가까워서 히스패닉이 많다 보니 그 표심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히스패닉을 위해 일자리 200만 개 넘게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두 후보가 이렇게 플로리다에 공을 들이는 건 놓쳐서는 안 되는 최대 승부처기 때문이겠죠. 워싱턴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정주 특파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이든 플로리다는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 그러니까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4년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6곳을 휩쓸며 306명을 확보했고 힐러리 후보는 232명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합주를 빼고 그때와 결과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6곳 대의원 101명 가운데 38명만 더 얻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우세를 굳히고 29명이 걸린 플로리다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그러면 누구라도 그 플로리다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를 꼭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초경합지다 보니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플로리다를 잃게 되면 승산이 희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언론에 자신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일부 밝혔다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로 동맹을 협박하기보다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끝으로 그 필라델피아 시위 소식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 상점이 채 1분도 안 돼서 약탈당하는 화면이 또 공개됐다고요? 네, 20대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진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간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흑인 여성 2명이 상점에 들어오더니 맘대로 옷을 고릅니다.
이곳저곳 뒤져 가방도 찾아냅니다. I hope we do not get caught in this bitch. Bro, get what you gonna get. 곧이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진열된 옷을 닥치는 대로 숨깁니다. CCTV 속 영상은 53초. 그 사이 상점은 약탈자로 변한 시위대 20여 명에게 송두리째 털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일군 전 재산은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So we was also celebrating our anniversary of our 2-year mark in business. 이렇게 약탈당한 상점은 200곳이 넘습니다. 한인 가게 여러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금 인출기도 폭발로 부서지고 털려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10월 30일 할로윈데이 히사무의 뉴스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정오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LA와 베벌리힐스, 특별히 LAPD는 이번에 대선 이후에 만일에 있을 소요 사태를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 통계보다도 5배가량 더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연구 결과가 보도가 되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데비카드 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BOA 데비카드들이 일명 해커들이죠. 들의 맹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남동부를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제타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약 250만 가구가 정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시위로 인한 또 폭동,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지금 통계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0월 30일 할로윈데이입니다. 참 올해도 할로윈데이는 오긴 왔네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트릭앤트릭 캔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날 트릭앤트릭의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 안 계시겠죠? 자, 내년 이맘때의 할로윈데이는 코로나 없는 예년의 축제의 모습으로 다시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다시금 코로나의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미국의 할로윈데이 축제가 한국까지 건너가서 저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맹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사흘째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대통령, 좀 코로나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유명하지요. 2차 팬데믹을 앞두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 경제적 봉쇄 강화하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이 대통령 트럼프와 굉장히 결이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230건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에 지금 묻히고 있지만 지금 뉴저지의 코로나 재확산 굉장히 심각하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코로나 환자가 약 53만 명. 1월까지 이런 분위기로 하다가는 40만 명이 확진이 아니라 사망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명품 거리 쪽이 곳곳이 통제되고 곳곳에서 나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이후에 일어날 소요 사태에 대해서 전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선 이후에 폭동과 대선 이후에 소요와 대선 이후에 시위를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었는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결전을 앞둔 마지막 주말,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다 펜실베니아로 출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요. 지금 굉장히 박빙의 승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이미 많이 따라잡혔고요. 역전한 곳도 있고요. 자, 승부처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겹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짜증나는 시간으로 보도해드린 것도 참 머리털 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은커녕 스트레스를 주었던 미국 대선. 근데 문제는 또 대선 이유가 더 걱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뉴스로 보도해드렸던 3분기에 33.3%의 이 경제적 반등,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만약에 2차 경기 부양책이 4, 4분기, 그러니까 11, 12월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지금 미국의 4, 4분기 경제에는 4%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제에 이어서 피바다입니다. 정말 폭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모든 종목에 상관없이 시뻘건 모습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를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를 것이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는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고, 대선의 불투명, 경기부양책은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다는 게 시기가 연기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가운데 오를 것이 없는 상황인데, 자, 미국 경제를 알기 원하시거나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도 여러분 보이시죠? 미즈놀 구독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타디그룹 1기에 모였던 분들 열심히 공부한 덕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노립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을 사지 않고 총알을 충분히 확보하라라고 했던 저희 스텝진의 권고대로 잘 따랐던 분들 이제 곧 들어갈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바닥인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 바닥 아닙니다. 일단 대선은 끝나고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코로나 충격은 미국 석유 업계도 비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석유 업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엑손 모빌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쉐브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 충격에 미국 석유 업계 엑손 모빌과 쉐브론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엑손 모빌은 7,700억 원, 쉐브론은 2,3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손실 금액입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공화당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지지층들이 강한 곳이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미 4년 전에 총투표를 넘어섰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날 축제하려고 그랬잖아요. 호텔 파티 반드시 이긴다. 근데 호텔의 이 파티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죠.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들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 한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트럼프 협박 많이 했죠. 그렇죠? 약을 살살 올리면서 아베랑 같이 골프 치면서 한국에는 주미 방위군, 지금 주한미군 방위군 올리라고 이렇게,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될지 모르겠다.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씁쓸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오래 살아도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식료품 매장이 코로나 취약지대로 밝혀졌습니다. 점원들, 특별히 점원들 가운데 식료품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들의 감염률이 20%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멕시코 중부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 명 모자란 60명의 비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거든요. 범죄 조직의 다툼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참 멕시코 정말 답이 없는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사시는 우리 한인 교민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의 흐름은 자전거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의 로망이 어느 브랜드인 줄 아시죠? 맞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근데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 전기 자전거를 내놓았습니다.
시리얼 1 사이클 공개했는데 사진 보이시죠? 참 멋지죠? 내년 3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의 특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코로나의 음성 여행객의 격리를 두고 미국 보건당국과 항공사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항공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지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하지만 방역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보건당국과 굉장히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탑재용 4680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 폭락했습니다. 아이구야, 400불대가 떨어지고 388.04로 마쳤는데요. 월요일까지도 계속 하락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지선 저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섣불리 들어가시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뭐 길게 본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2년 3년 그런 분들은 사실 최근에 주식 하락의 조정장이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예 보지 않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는 것도 저는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트럼프가 뒤늦게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모습이 좀 센 코미디도 아니고, 요즘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코미디언보다도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코로나 최고 수혜 기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3분기 매출액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40%나 급증했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는 지금 이 올해 2020년에 40%가 급증했습니다. 와, 되는 놈은 된다고.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아마존 코로나로 인한 언컨택트 수혜를 입어서 40% 급증했다는데, 저 베이조스의 도대체 선운을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 친구도 늙으니까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요. 고집도 왕고집인 것 같습니다. 서머타임 11월 1일 내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시간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주무실 때 시계 돌려놓고 주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2시가 새벽 1시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저녁은 더 깜깜해지겠죠. 그쵸?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멈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출시된 아이폰 신형을 앞두고 그 누가 아이폰을 구형을 그 전달에 사겠습니까? 신형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바꾸지 않은 것이 3분기에 애플 실적으로 이어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삽질했네요. 미국에서 월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아니, 내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구독료를 인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넷플릭스 구독하지 맙시다. 넷플릭스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영상 저희 히사모 미즈놀 유튜브 깔렸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벌었으면 좀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샤이 트럼프가 있냐 없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이제 며칠 있으면 과연 누구의 예상대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지켜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플로리다 지역 최대의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통령 후보 당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은 검찰 개혁 때문에 난립니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금 조치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뭐 추다르크 닉네임을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 결코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뜻하는 검난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진단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들 개혁은 해야 됩니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뿐만 아니라 종편 TV 프로그램 중에 MBN이라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인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방송사 최초로 6개월 동안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네요.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한국 방송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좀 끔찍한 사고 소식입니다. 그저께네요. 레돈도 비치 공원의 화장실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레돈도 비치 경찰에 따르면은 28일 그러니까는 수요일이네요. 오후 3시 45분쯤에 레돈도 비치 화장실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이 일단 타살 가능성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히사모 가족 여러분, 정말 일주일이 금방 가고 올 1년은 코로나와 함께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 2020년이 가면서 코로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한인 사회 속에서는 깊숙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희망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보면 분명히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길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 때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히사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부상한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치열한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흘째 100명을 넘은 가운데 수도권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 행사에 대해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경기 안산시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두순 집 주변 1km 이내 여성 안심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조두순의 동선을 감시할 예정입니다.